인체가 성숙기에서 노년기로 접어드는 시기를 흔히 갱년기라고 하죠. 갱년기를 겪는 여성은 호르몬 감소로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갱년기를 겪는다고 합니다. 이 여성과 마찬가지로 정신 또 육체 관리를 통해서 갱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아시아태평양 남성건강갱년기학회 사무총장이시자 고려대 구로병원 비뇨기과 문두곤 교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보통 갱년기 하면요, 여성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이 남성도 갱년기가 온다고 합니다. 이 남성 갱년기 조금 생소한데 어떤 겁니까? 남성 갱년기는 여성하고 마찬가지로 성성기능 저하가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자들은 누구나 40대 중후반, 50대 초반에 모든 여성이 다 폐경이 오고 또 그로 인해서 땀을 흘린다든지 하는 그런 전형적인 증상들이 일시적으로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누구나. 네. 그런데 남자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성기능자 고안에서 생성되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사춘기 때 증가해서 20대 후반에 최고조에 달했다가 연 1%씩 감소를 하면서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자연적인 노화 현상에 의해서 감소를 하고 또 그로 인한 전형적인 임상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개인 차이가 있죠. 여자들하고 달리 이제 평균 수명이 길어졌으니까 대개 40대 중반 이후부터 연령대별로 50대, 60대, 70대 가면서 점점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여성 갱년기와 남성 갱년기, 예. 대상만 다르지만 똑같은 갱년기이기 때문에 비슷한 점이 많을 것 같은데 남성 갱년기는 여성 갱년기에 비해서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점이 비슷할까요? 다른 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한 시기에 나타나지 않고 전형적인 증상은 없고 또 개인 차이가 심하다는 거죠. 여성에 비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증상들이 자연적인 노화 현상인지 다른 동반 질환에 관한 증상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전형적인 증상들은 남성 호르몬이 감소가 돼서 그렇기 때문에 주로 성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야간 발기가 감소한다든지 성욕이 떨어진다든지 그럼 정신적으로 이 우울함이나 피로감, 지적 능력도 떨어지고 인생의 좋은 시기는 다 지났다는 그런 바닥친 기분. 그다음에 이제 근력이 떨어진다든지 머리 털이 감소한다든지 골다공증이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크게 정신적인 거, 육체적인 거, 성적인 그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 고루고루 다 나타나게 되죠. 네. 여러 가지 증상의 차이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남성분들은 갱년기를 겪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생소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거를 이렇게 인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얼마나 좀 어떤 남성들이 갱년기를 겪는지도 궁금한데 보통 이 확률적으로 봤을 때 얼마 정도 남성들이 갱년기를 겪는 겁니까? 저희가 한 3년쯤 전에 조사를 해서 국제학회 논문에도 발표를 했는데 연령대에 따라서 다르지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 많아집니다. 그렇지만 대개 평균 우리나라 성인 남성 40대 이후 50대 이상에서 연령대별로 평균을 보면 한 20% 정도에서 테스토스테론 치가 떨어져 있고 또 그로 인한 전형적인 증상들도 나타납니다. 네. 근데 요 시기가 대개 이 정년하고 나서 남자로서 노후에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그 시기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증상이 심한 분들은 상당히 견디기가 힘들죠. 남자로서 존재감도 떨어지는 시기에 육체적인, 정신적인, 성적인 증상도 나타나기 시작하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남성 갱년기가 중장년층 이상에게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요즘 예. 젊은 남성들에게서 이제 정자수가 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은데 혹시 예. 이게 남성들이 호르몬이 좀 줄어들고 있어서 젊은 남성들도 갱년기에 걸릴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런 걱정도 좀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 갱년기의 정의는 남성 호르몬 감소로 인한 생화학적 임상적 증상인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고 젊은 사람들은 구안 기능이 떨어진 데서 박태환 선수나 운동선수들처럼 남성 호르몬을 보충을 하면 근력이 증가하고 지구력이 증가할 수는 있지만 일시적으로 자기 고안 기능은 더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불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헬스 트레이너나 이런 운동 선수들이 단백질도 쓰지만 스테로이드를 보조적으로 쓰면 일시적으로 경기력은 향상이 될지 몰라도 어느 정도 지나면 안 듣게 되죠.
그 다음에 성기능 장애도 생길 수가 있고 불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임기 남성은 가능한 테스토스테론을 사용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남자 갱년기가 좀 낯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젊은 사람들은 갱년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음. 성성기능 저하증이죠. 고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거지 갱년기는 아니다 이 이야기죠. 네. 단지 테스토스테론이 성적 기능하고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그게 전부처럼 보이지만 단기적인 부족 증상이나 보충 증상이 회복이 되는 것은 성적인 능력이 충분하고요. 반면에 육체적인 증상이나 골밀도나 머리털이 난다든지 아니면 지적 기능이나 우울증 이런 거는 상당히 장기간 보충을 해줘야 그래야 콜레스테롤치도 좋아지고 당뇨 이런 것도 좋아질 수가 있고 그래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노년기에 장기간에 걸쳐서 남성 호르몬이 부족하고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남성 갱년기가 맞고 반면에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1차성 성성기능 저하증이죠. 그래서 남성 갱년기를 의학적으로 전문적인 용어로는 레이트 온셋, 후기 발현 성성기능 저하증이라고 하는 거죠. 나이가 들고 호르몬치가 떨어지고 증상이 나타나는 것. 그 세 가지가 있어야 갱년기라고 하는 거고 네. 젊은 사람에서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건 그건 1차성 성성기능 저하증이죠. 네. 남성 갱년기 같은 경우에는 좀 걸리신 분들도 아무래도 좀 인정을 잘 안 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자연적인 노화 현상으로 치부를 할 수가 있고 또 남자들은 여자들하고 달리 특성이 남성 갱년기 이런 특성이 남성 건강이 남자들은 잘 아픈 거를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고 또 아주 죽을 정도로 아프지 않으면 병원에 안 갑니다. 또 자기 걸 인정을 잘 안 하려 하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수명이 짧은 이유도 그거거든요. 거기다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회 경제적으로 은퇴하고 정년, 노년으로 접어드는 시기를 본인이 인정하기가 싫은 거죠. 물론 내가 갱년기라는 걸 좀 인정하기 힘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그 현실에 직면했을 때 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또 신체 건강에도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기거든요. 예. 만약에 좀 제때 치료를 못하고 방치하면 어떤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보다 노화 증상이 빨리 발현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빨리 죽는 겁니다. 남성 호르몬치가 낮으면 수명이 단축된다는 것은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빨리 죽을 수가 있고 그럼 삶의 질이 훨씬 더 떨어지면서 빨리 죽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갱년기를 좀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갱년기가 왔다는 신호 또는 스스로 이제 갱년기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자가 진단법이나 테스트 같은 게 있을까요? 간단한 자가 설문지는 많습니다. 일단 호르몬 그래서 먼저 간단한 설문지는 한 10개 문항으로 되는데 주로 성적 흥미가 감소한다든지 발기력이 떨어진다든지 그게 있으면 확실하고 그 이외에 나머지 기력이 떨어진다든지 근력이 떨어진다든지 키가 줄었다든지 사는 게 즐겁지가 않다든지 슬프다 불안하다 아니면 자기가 운동 능력이 떨어진다 밥만 먹고 나면 졸린다 일의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10가지를 체크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기능 감소가 있으면 무조건 갱년기 나머지는 3개 이상 그럴 때 그러는 분들은 남성 호르몬을 체크를 해보라고 권유를 하죠. 그런 분들 중에 남성 호르몬은 또 계절적인 차이도 있고 스트레스 받거나 아파도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전에 새벽에 원래 분비가 되기 때문에 새벽에 발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번만 재봐서는 모르고 한 2번 정도 더 재보고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그분은 남성 갱년기로 진단을 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한다든지 운동을 시킨다든지 주로 근력 운동이나 주기적인 성관계를 하면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올라가고 유지가 잘 됩니다. 그래도 안 되고 꼭 필요한 분들은 남성 호르몬 보충을 한 3개월 내지 6개월간 해보고 증상이나 장기별 증상에 따라서 회복 기간이 다 다른데 성기능은 한 3 내지 6개월이면 회복이 되고 나머지 골밀도나 콜레스테롤치 이런 거는 한 2년 이상 쭉 투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여하는 동안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가령 전립선 암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용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또는 피가 너무 진한 분들은 적혈구가 증가해서 풍 같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피 검사도 해봐야 되고 소변도 잘 보는지 그래서 중간중간에 의사하고 꼭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남성 호르몬 보충 요법 중에도 주기적으로 부작용을 체크를 해가면서 계속 사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외국 같은 경우는 이게 평생 쭉 써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나이가 든 분들은 이미 고항 기능이 다 떨어진 분들은 되게 좋습니다. 사실은 좋은데 젊은 분들이나 중년은 항상 의사하고 잘 상의를 해서 득실을 따져가면서 보충을 해야죠. 남성다움이라는 고정관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런 남성 갱년기를 받아들이기가 더 어려울 것 같다 더 이런 생각이 어려울 수 드는데요. 있죠. 예. 네, 이런 신체적 변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인생을 좀 그렇죠.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구려병원 비뇨기과 문두건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